여러분 3월에 신규 취업자가 줄었죠. 19만 5천 명이 줄었습니다. 엄청나게 줄은 겁니다. 전례 볼 수 없던 그런 사례였어요. 거의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큰 감소폭이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규 실업자가 19만 5천 명이 생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고요. 이게 왜 전년하고 비교하냐는 거예요. 2019년하고 2020년하고 비교를 하면 이게 맞냐 이겁니다. 2019년에는 코로나가 없었고 2020년에는 코로나 위기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비교해서는 제대로 된 현장의 어떤 실업에 대한 상황을 알려주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비교해야 될까? 전달하고 비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달하고 비교를 하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실업 사태에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전년하고 비교하게 되면 계절적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서 썼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상황을 그대로 인식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전달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3월 신규 실업자, 신규 취업자 감소가 19만 5천 명. 그러면 신규 실업자가 생긴 게 19만 5천 명이라고 작년 대비하면 나오는데 이거를 전월 대비하잖아요. 2월 대비하면 무려 3배나 폭증합니다. 3배. 계절 조정을 거친 거죠. 2월에도 코로나19 사태가 있었고 3월에도 있었기 때문에 비교하면 68만 명이 됩니다. 68만 명. 3배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엄청나게.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실업자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더 큰 거 있습니다, 여러분. 더 큰 거. 뭐냐고요? 일시휴직자. 일시휴직자는 실업자가 아닙니다. 실업자가 아니라 지금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회사에서 잘려요. 지금 당장 잘렸어. 그런데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택배 알바를 시작을 했어요. 하루에 1시간씩 해. 이것도 실업자가 아닙니다. 다 근로자, 취업자에 포함시킵니다. 근데 이거를 합쳐보면요. 제가 단적인 예로 일시휴직 회사를 그만두고 1시간 알바하는 거 이건 뺐어요. 그건 빼고라도 일시휴직자만 하더라도요. 전년 대비했을 때는 126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26만이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월 대비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160만 7천 명으로 확 늡니다. 160만 7천 명으로. 여기에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카운팅이 안 된 회사를 그만뒀지만 일시적으로 편의점 알바를 한다든가 일시적으로 택배를 한다든가 일시적으로 막노동을 한다든가 막노동을 하면 하여튼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자입니다. 이것까지 포함하면요. 지금 대한민국의 실업은 지금 유사 이래 한 번도 없었다고 이야기할 만큼 가장 큰 실업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IMF 때보다가 더 심각하다는 말도 나올 정도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제가 지금 이렇게 분석해 주는 것처럼 아주 제대로 좀 분석을 해서 우리 경제 실상은 이렇다.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정부 정책이거든요. 실상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그 현상 파악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정책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이 정책이 현장에서 팍팍 잘 먹힙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면 좋게 보일까를 생각하면서 전국민 고용보험제 같은 거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뭐 더 잘 살게 할 수 있는 방법, 능력 이상이죠. 능력 이상의 뭐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자꾸 내놔. 이거는 너무 현실에 동떨어졌고 이게 결국은 인기 영합주의로 갈 거고요. 인기 영합주의가 결국은요. 대한민국 경제를 망칠 수 있다는 거. 예. 그게 더 위험스러운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